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주와 오행 시간입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띠가 호랭이, 그렇죠? 호랭이까지인 것 같습니다. 호랑이띠. 근데 이 호랑이띠들의 단점입니다. 자기가 배고프지 않는 이상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개 인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호랑이상이라고 그러죠. 관상을 볼 때 여자 무섭네, 남자 무섭네. 되게 찡그린 상에다가 좀 남에게 위압감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게 곱상은 아닌 얼굴이죠. 특히 여자가 이 호랑이상을 지니면 공방살이죠. 주변에 내 남편이 없습니다. 특히 호랑이띠들은 자녀는 데리고 다니나 수컷과 암컷이 부부가 함께 다니는 호랑이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호랑이상을 지니면 팔자가 세단해 그러죠. 단 사회적으로는 큰일 합니다.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남으로부터 추대를 받거나 또는 사회적인 일을 하면 묘하게 남들이 추천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라는 걸. 바로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 호랑이하고 가장 안 맞는 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닭띠죠. 닭은 언제 돌아다닙니까? 그러죠. 대개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부지런한 동물 중에 하나가 새입니다. 닭. 흔히 인시에 울죠. 닭이, 첫 닭이.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인시 조금 3시에서 5시 사이인데 그때 울더라고요. 참 이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죠.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신토불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속에는 진리죠. 띠별로 12동물의 띠가 있는데 묘하게 이걸로 분석을 하는데 성격 파악이죠. 근데 묘하게 이 성격에 따른 알맞은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MBTI라는 그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방법이. 근데 동양에서는 이걸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들한테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할 때 한국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중국인, 심지어 베트남, 캄보디아 그쪽은요 한자 문화권이면 불교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봐가지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일본 사람까지 해당됩니다. 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말하면 일본인들도 관심을 갖고 특히 중국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이. 그래서 이름을 짓고 사주를 보니까 체질상 나오는 겁니다. 특히 병증 조심할 것. 병.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가 오행입니다. 이 5가지인데 사주를 보면 평탄한 사주가 있습니다. 평탄한 사주가 있고 굉장히 바람의 아들처럼 힘든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가진 내 운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내 팔자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내 팔자 왜 그래란 말은 부정적입니다. 내 인생이 왜 그래? 그런 말은 지금 내 인생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내 운명을 왜 이곳에다가 이러한 곳에다가 떨쳐놨는지를 고찰해보란 말입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대개 그 나이 때가 언제부터 생각됩니까? 대개 15살, 13살에서 15살 사이여 사춘기 때죠. 이때는 벌써 2차입니다. 1차는 언제 오냐면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1살에서 13살 사이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첫 번째가 나오죠.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말을 합니다. 엄마 내일에 이제 그만 좀 참견하세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 나오면 1차 사춘기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빠르면 4학년 그러면 5, 6학년 때 나옵니다. 그러다가 6학년 하반기 때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언제 나오냐? 대개 중2 때 나오죠. 이때 중2 때는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말로 해서 들읍니다. 아니면 회초리 갖고라도 듣습니다만은 이제 2년 이때가 되면 머리가 커지죠. 안 듣습니다. 매도 안 듣습니다. 이제 매를 대면 집을 나가죠. 자, 방법이 청소들에게 간단합니다. 가출입니다. 요즘 가출도 안 한답니다. 가출해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뻔하죠.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요즘은 부모들이 청소년들한테 벌벌벌 떱니다. 자녀들한테. 그건 아니죠. 나가려면 나가라고 해야죠. 여기서 살기가 네가 힘들고 어렵거든. 차라리 나가라 해야죠. 근데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면 돈 벌기 위해서인데 뻔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대개 이때 사춘기가 왔을 때 이전부터 교육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이죠.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함께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밥상을 챙겨놓고 밥을 식사하는 도중에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화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중학교만 가면 부모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된 가정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방에서 사는 가족이 7식구에서 9식구였죠. 예전에는. 근데 이 식구는 부부가 싸워도 다음날 빨리 화해합니다. 왜? 한 방에서 다 자야 되니까. 근데 방이 여러 개인 집은요, 싸우면 석 달 갑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집 넓은 집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단칸방에서는 싸우고도 금방 화해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가난한 가정에 웃음만 있으면 그 집은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 말이 있죠. 가난한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가나 부잣집에서는 고요합니다. 왜?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으니 무슨 대화가 됩니까? 가족의 화목이고요. 없습니다. 호랑이띠들은요, 사지가 되게 긴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쥐띠는 얼굴이 작고 귀엽게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상으로 봐서는 이 작은 얼굴과 눈, 이목구비가 작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쪼불쪼불해요. 역시 생긴 대로 노는 거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저 녀석 생긴 대로 놀고 자빠졌네 그러잖아요. 전라도 말로. 그래서 이 쥐띠들은 대개 생김새가 조그맣고 이목구비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이 되게 보이죠. 특히 이목구비 중에 눈빛입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분은 무엇인가를 하죠. 그래서 어떤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그 색깔도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중에 파랑색이 그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좀 위험하고요. 근데 이 쥐하고 안 맞는 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맞습니다. 양이죠. 잠이 원진인데 쥐띠, 그 다음에 토끼띠, 닭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 이런 네 가지의 띠를 가진 분들이 대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연예인들 중에 이목구비 중에 어디가 가장 이쁩니까? 예, 그러죠. 눈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술 중에 쌍수죠. 사실이니까요. 왜? 눈이 예뻐야, 야, 저 탤런트 이쁘네? 우선 눈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띠들이 되게 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토끼들이 눈이 많이 이쁜 사람들이 많죠. 눈이 깜찍하니 예쁩니다. 그래서 토끼띠. 그 다음에 되게 쥐띠는 얼굴이 작죠. TV에 나오려면 얼굴이 작아야 됩니다. 저는 안 되죠. 저는 얼굴만 큽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슈퍼모델들이 있죠. 모델 하시는 분들, 멋진 의상을 입고 자기의 몸매를 드러내는 분들은 원숭이가 좀 많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말입니다. 말띠. 원숭이띠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고 몸매가 굴곡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몸매 자랑에서는 이 원숭이띠를 이겨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안 되고 크고 작은 부분이 확실합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슈퍼모델이다 그러면 쥐띠나 원숭이띠, 토끼띠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말띠도 들어있죠. 말띠는 사지가 길고 되게 키가 크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띠들은 좀 도발적이죠. 적극적입니다. 성격이. 말띠들은 음력 5월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죠. 눈물이 많고 격정지기 때문에 예술 쪽에도 좀 강합니다. 이 말띠들이. 사회적인 일 중에서.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어그레시브, 적극적입니다. 진취적이고. 쥐띠,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닭띠, 원숭이띠. 제가 한 가지 약간 말씀드리면 어떤 상담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 쥐띠를 가진 장모님이 있답니다. 쥐띠만이 아니라 음력 11월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태어난 날이 쥐날이 있죠. 쥐날 태어난 분인데 이 장모님이 이게 집안을 좌우하는 건 누굽니까?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예, 가정생활 해보신 분은 벌써 알 겁니다. 40대 좀 넘으면 그럴 거예요. 모계사회구나를 느껴요. 모계사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사주단자도 남자 쪽에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다 주는 겁니다. 내 아들, 당신 딸한테 맞춰보십시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단자를 받은 여자 쪽이 갑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자 세상입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 미풍양속 속에 이런 음양 오행의 사주와 관상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어른들 그러죠. 이목구비의 관상 중에
특히 남자분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배포도 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지금 눈 키우려고 쌍꺼풀 하잖아요. 쌍꺼풀 수술 조심하십시오. 눈 위로 위액선이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하다가 흔히 그 선이 닫히면 위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잘못하면 어떤 분 눈 뜨고 주무시죠? 예? 가능하면 수술하실 때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입니다. 똑같더라고요. 부모에게 받은 것 그대로 물론 고쳐서 좋은 이미지로 좋게 세상에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너무 얼굴에다 손대지는 마세요. 부모가 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게 없으니까요. 보십시오. 치아만 해도 어렸을 때 많이 좀 앞니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해서 못 쓰는 분들 있어요. 평생 그 치아를 가지고 계속 연마다 갑니다. 지금 닭띠까지 했어요. 닭띠는 영적인 동물이었죠. 가능하면 내 몸에 손대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자기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나를 인정하면. 그렇잖아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면서부터는 인생이 불행으로 쏟아져가요. 나는 왜 그럴까 해서부터. 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사주를 보시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체질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인간이 육신으로 땅에 갑니다. 신토불이라서.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한 번쯤 사고를 하십시오.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아이고, 아기 키우는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큰 충고와 조언을 크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게 태어났어도요, 중요한 건 마음법입니다. 그놈의 심술보가 문제죠. 마음을 잘 쓰면 그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사주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다만 내가 어떤 체질이며 어떤 성격이다라는 걸 다만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닭띠, 자축, 인묘, 다음 시간은 용띠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가면서 어떤 띠들의 성격, 즉 예를 들면 현실성이 좀 결여된 띠, 말띠, 용띠, 호랭이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랍니다. 그리고 부모 있죠. 부모덕이 없는 띠, 닭띠. 대표적이죠. 두 번째, 개띠는 부모덕이 아주 있거나 없거나예요. 극과 극이에요. 왜? 자수성가를 해야 하는 타입이 개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띠는 공적을 아무리 세워도 칭찬보다는 욕이 많이 들어오죠. 왜? 때없이 지서대니까. 오밤중에 지서대면 어째요? 저놈의 입 찢진다고 합니다. 그게 개여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근데 어른들 말씀은 했죠. 딘 때는 못 벗겨도 애민 때는 벗어야 된다고. 그 딘 때가 뭡니까? 예, 그 딘 자국이에요. 불로 화상을 입어서 딘 자리를 딘 때라고 합니다. 애민 때는 뭐냐? 누명 쓴 것. 억울하게. 말했잖아요. 딘 때는 못 벗어도 애민 때는 벗겨야 된다라고. 그래야 사람이 살면서 상처가 덜하는 겁니다. 또 띠에 가서 좀 안 좋은 띠는 돼지띠가 있죠. 돼지띠가 아주 가난하거나 좀 괜찮거나 그래요. 근데 돼지띠는 집안에서 두고 잘 키워야 돼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돼지띠들이 묘한 성격이 있어요. 악한 건 없는데 똥꼬집이 있습니다. 뭐냐?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더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띠들을 단속을 잘 못하고 키우면 좀 안 좋은 업종에 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 돼지띠를 두거나 음력 10월생인 딸을 두신 분들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조용히 바람피는 띠가 뭐냐면 양띠입니다. 여자들. 여성분들 중에 양띠. 양띠는 남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타입이니까 오히려 더 무섭죠. 양띠들 중에는 의리가 저버려지면 이 양띠들 중에는 좀 일탈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러죠. 그래서 띠가 다음 주부터는 이 용띠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예견해서 3일상이라는 초상 지낼 때요. 부모님의 상을 지낼 때 3일상을 치르는 유래가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의 생각이니까 꼭 맞는 것만 아니다. 다른 좋은 분의 의견들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